안녕하세요, 뚜북이 여러분. 책 속의 맛집 유튜브 변진서입니다. 유튜브 구독, 좋아요, 함께 책 읽어요. 오늘 소개해드릴 책은 워낙 유명한 작품인데 이번 코로나19로 좀 더 사람들에게 관심을 받게 된 책이죠. 짠! 알베르 까뮈의 패스트입니다. 이 책을 선택한 이유는 시대 상황에 맞아떨어지는 점도 있지만 실존주의 문학을 좋아하는데 그 중에서도 최애 작가는 알베르 까뮈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작가와 작가의 작품 세계 이야기를 포함해서 패스트를 리뷰해보려고 합니다. 알베르 까뮈는 우리 모두가 아는 작품 이방인이라는 작품으로 주목을 받기 시작했는데요. 이방인은 부조리한 이 세상에 대해서 무관심한 태도로 살다가 어느 날 갑자기 살인을 저지르고 사형 선고를 받게 되는 한 남자의 이야기입니다. 이방인에 담긴 이런 부조리함을 조금 더 잘 이해를 하려면 부조리성과 반항의 의욕을 철학적으로 설명한 까뮈의 에세이 시지프의 신화를 읽어보기를 추천드립니다. 실존주의 문학을 이해를 하려면 이 부조리함을 이해해야 되는데요. 시지프 신화에 담긴 이야기를 통해서 부조리함을 설명을 드리자면 시지프라는 이 사람이 평생 바위를 산 정상에 올려놓아야 하는 그런 형벌을 받습니다. 엄청 큰 돌덩이를 힘들게 굴려서 산 정상에 올려다 놓으면 다시 굴러 떨어지고 또 그 돌덩이를 다시 올려서 산 정상에 올려놓아야 하는 이것이 바로 부조리함이고 우리의 삶이라는 것이죠. 까뮈는 시지프 신화에서 이런 부조리한 삶을 우리가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에 대한 메시지도 남겨주는데요. 이런 부조리한 삶을 피하고 두려워하고 벗어나려고 애쓰기보다는 삶이란 원래 부조리한 것임을 인정하고 그에 맞서서 견뎌내라. 존버 정신을 알려줍니다. 이제 부조리함에 대해서 조금 이해가 되셨다면 이걸 그대로 패스트로 가지고 오면 됩니다. 갑자기 전염병이 마을에 돌아서 마을이 폐쇄되고 그 안에 갇히게 된 마을 사람들, 이게 바로 우리가 원하든 원치 않든 맞닥뜨리게 되는 부조리한 삶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 소설 속에 패스트가 생기면서 마을 사람들마다 패스트를 대하는 태도가 굉장히 달라요. 바로 우리가 삶을 대하는 태도 라고 보면 될 것 같은데 이미 마을은 폐쇄됐고 패스트는 창궐하에 있고 그럼 이 속에서 나는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이 소설이 1947년 약 70년 전 소설인데 전염병으로 인한 인류의 위협이 현실이 된 지금 훨씬 와닿을 수 있을 책이 아닐까 싶어요. 이 패스트라는 전염병은 코로나랑은 조금 다르긴 한데 흑사병이라는 이름으로도 알려져 있죠. 야생의 다람쥐나 쥐 같은 이런 설치류의 간에 기생하고 있는 벼룩에 의해서 전염이 되는 병인데요. 이 패스트가 전염성이 굉장히 강해서 옛날에 유럽에 전파된 이후에 유럽 인구의 5분의 1이 줄어들었고 100년 전쟁이 중단될 만큼 인류에게 굉장히 위협적인 전염병이었습니다. 이 전염병을 모티브로 한 소설이 바로 패스트고요. 이 소설에서 주목해야 될 점이 패스트를 대하는 인물들의 태도, 사람들은 이 패스트를 어떻게 받아들이고 그 이후에 어떤 액션을 취하느냐, 이걸 보게 되면은 내가 삶을 대하는 태도 그리고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좀 더 명확해지지 않을까. 고요하고 평범한 도시에 어느 날 갑자기 패스트가 들이닥칩니다. 처음에 사람들은 금방 없어지겠지 희망을 품었었는데 패스트에 걸린 사람들이 많아지고 죽는 사람들이 많아지자 사람들은 불안해졌고 그러면서 사람들이 점점 변해가요. 그 이후에 패스트가 다시 잠잠해지고 다시 일상으로 돌아가는 그런 내용이 담겨져 있습니다. 제가 설명해드리는 이 인물들이 패스트를 대하는 자세가 곧 부조리한 삶을 대하는 자세라고 바꿔서 해석해보면 이해하기 쉬울 텐데요. 가장 중심적으로 서술되고 있는 인물은 의사 류인데요. 아픈 아내를 요양보내고 어머니와 함께 살면서 의사로서 대의를 위해서 원칙을 지키고 자기 자신을 희생하면서 패스트를 이겨내려고 노력하는 그런 인물입니다. 랑베르라는 신문기자는 원래는 패스트가 퍼진 그 마을의 주민이 아닌데 일 때문에 그 마을에 갔다가 갑자기 퍼진 패스트 때문에 마을이 폐쇄되면서 아내랑 생이별을 하게 되는데 갑작스러운 이별, 타지 생활로 인해서 어떻게든 그 마을을 벗어나려고 하죠. 하지만 소설 막바지에는 마을을 떠나지 않고 본인도 패스트와 함께 맞서 싸우겠다고 보건대에 합류하여 공동체 의식을 갖게 되는 인물입니다. 장타루라는 인물은 패스트의 상황을 관찰하고 메모하는 인물인데요. 패스트에 맞설 보건대를 제안하고 의사 류와 우정을 나누는
인물입니다. 앞서 소개한 인물들은 결국 패스트라는 공동의 적에 맞서기 위해 힘을 합치는데요. 이런 정의로운 사람이 있는가 하면 이런 상황을 이용해서 개인의 이익을 취하려고 하는 인물도 있죠. 코타르라는 인물인데요. 패스트가 생기기 전 그리고 그 후가 굉장히 극명하게 차이가 나는 인물이기도 하거든요. 분명히 시사하는 바가 있는 인물이 아닐까. 패스트가 일어나기 전에 범죄자였다가 패스트가 유행할 때는 배급 물자를 암거래하면서 이익을 챙기면서 즐거워하다가 패스트가 사라지자 정신이 이상해집니다. 이 외에도 파놀루 신부, 계약직서기, 조제프 그랑 등 이 인물마다 패스트에 어떻게 반응하는지, 또 나라면 어떤 인물처럼 행동할 것인지를 상상해 볼 수 있는데요.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소설에서 의미하는 패스트는 그냥 단순히 전염병을 의미하는 게 아니라 부조리한 삶을 의미하는 것이고, 결국엔 이 부조리한 삶을 어떻게 극복해 나갈 것인가 하는 태도의 문제거든요. 혼자만 행복하다는 것은 부끄러운 일이라는 말이 있어요. 이 소설을 통해서 벗어날 수 없는 걸 벗어나려고 피하려고 애쓰지 말고 이 삶을 묵묵하게 받아들이고 내 옆에 사람들과 함께 존버정신을 갖고 이 삶을 치열하게 살아나가자라는 까미의 메시지가 들어있는 소설이었습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람 설정해 주시고 앞으로 더 많고 더 다양한 책 이야기 함께 나눴으면 좋겠고요. 그럼 저는 다음에 또 다른 책 이야기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안녕.